65세부터 매일 만보를 걸었던 저에게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걷기를 멈추지 않으면 무릎 관절이 완전히 손상될 수 있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열심히 걸었는데 이게 오히려 제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니.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놀랍게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7%가 잘못된 걷기 방식으로 관절에 무리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루 8,000보 이상 걷는 노인들 중 35%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 악화로 병원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던 걷기는 무조건 좋다는 상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나이에 맞는 올바른 걷기 방법과 대체 운동법을 배우게 됩니다. 잘못된 운동 습관으로 인한 관절 손상을 예방하고 실제로 더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긴 영상이지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들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건강관리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누르는 짧은 2초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다가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호입니다. 저는 정년 퇴직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 만보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지난달 정기검진에서 박지원 의사가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무릎 연골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거예요. 김영호님, 연세에 맞지 않는 과도한 걷기가 오히려 해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평생 건강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는 운동이 오히려 제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니요. 이런 경험 혹시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운동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60대 초반에는 아무 문제 없던 걷기가 70대에 접어들면서 무릎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죠. 최근 정석훈 교수에 대한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잘못된 걷기 방식으로 관절에 무리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하루에 8,000보 이상 걷는 노인들 중 상당수가 무릎 관절염 악화로 병원을 찾는다는 통계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70세의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후 이민수 의사 선생님께서 매일 1시간씩 걷기를 권유하셨대요. 그런데 6개월 후 오히려 엉덩이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보니 고관절에 무리가 온 상태였습니다. 저희 경로당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김진호 선생님은 68세의 걷기 모임에 가입해서 매일 만보 이상 걸었는데 1년 만에 발목이 부어올라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상철 선생님은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가볍게 걷고 나머지는 수영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다고 해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겪고 알게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이에 맞는 올바른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작정 걷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들, 장현우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실제로 저와 주변 분들이 경험한 변화들을 솔직하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걷기에 대한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저 김영호는 평생 운동이라곤 해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회사 출근, 퇴근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러다 은퇴 후에 갑자기 건강에 관심이 생겼고 유튜브와 TV에서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라는 말을 듣고 실천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걸었어요. 처음에는 하루 5,000보로 시작했다가 점점 늘려서 10,000보, 심지어는 15,000보까지 걸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내 이미경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점점 제 변화를 보더니 함께 걷기 시작했죠. 영호 씨, 당신 얼굴색이 좋아졌어요. 라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약간 아픈 정도였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아내 이미경은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저는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라며 무시했죠. 결국 참다 못해 찾아간 김성준 정형외과 전문의는 제 엑스레이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영호님, 걷기 자체는 좋은 운동이지만 나이가 들면 관절의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얇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도한 걷기는 오히려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켜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사들이 걷기를 권장하지 않습니까? 김성준 의사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맞습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특히 65세 이상은 걷는 방식, 시간,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최근 황미영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전과 이후의 신체는 완전히 다른 운동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60세 이전에는 인체가 상당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관절 쿠션이 약해져 같은 충격도 더 큰 손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실제로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걷기 모임의 박정수 회장님은 73세에 매일 15,000보를 걷다가 결국 무릎 수술을 받으셨어요. 또 다른 회원 최영미님은 무릎 통증으로 걷기를 포기하고 우울증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나이에 따른 운동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50대와 60대, 70대의 신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장지영 스포츠의학 전문가에 따르면 50대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60대에는 뼈 밀도가 크게 줄어들며 70대에는 관절 연골이 현저히 얇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연령대에 같은 운동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저 걸으면 무조건 좋다는 생각으로 무리했던 것이죠. 강은주 재활의학과 의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걷기의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하루만 보보다는 올바른 자세로 천천히 걷는 3,000보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운동입니다. 저처럼 관절이 약한 사람, 혈압이 높은 사람, 당뇨가 있는 사람, 모두가 같은 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야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이웃 정미숙님은 72세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의사의 조언에 따라 걷기 대신 수중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 검사 결과 오히려 뼈 밀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웃 이종우 씨는 65세에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는데 걷기 대신 요가를 시작한 후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죠. 이런 사례들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노년기 운동의 목표는 젊은 시절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요. 젊을 때는 체력 향상, 근육 발달, 다이어트가 목표였다면 노년기에는 관절 보호, 균형 감각 유지, 일상생활 기능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정태영 노인체육학 교수는 노년기 운동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과 균형이라고 강조합니다. 무리한 목표로 단기간에 많은 운동을 하기보다는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의 다양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올바른 걷기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걷기가 뭐 어렵나, 그냥 걸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 김영호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제 무릎을 망가뜨렸다는 사실, 이제는 인정합니다. 저의 물리치료사 오민지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영호님, 걷기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지만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먼저 적정 걷기 시간과 거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운동 전문가 강서진 교수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적정 걷기 시간은 하루 2030분, 거리는 23km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 본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저는 퇴직 후 너무 열심히 하려다 실패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8km 이상을 걸었으니 무릎이 버틸 리가 없었죠. 최근에 만난 윤성민님은 75세인데도 매일 30분씩만 걷고 그것도 이틀은 걷고 하루는 쉬는 방식으로 5년째 건강하게 걷기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와 호흡법입니다. 이태환 물리치료사는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1520m 앞을 바라보며 발꿈치부터 땅에 닿게 걸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걸을 때는 복식 호흡을 하며 4걸음 들이마시고 6걸음 내쉬는 리듬을 유지하면 좋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이런 방법이 어색하겠지만 저도 한 달 정도 연습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내 이미경도 이 방법으로 걷기 시작한 후 허리 통증이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발을 내디딜 때 발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지면에 닿게 하는 롤링 걸음이 무릎에 충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걷기 전후 준비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랬죠. 걷기가 이미 가벼운 운동인데 준비 운동이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스포츠의학 전문가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어 있어 갑자기 움직이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510분의 간단한 스트레칭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저는 걷기 전에 발목 돌리기, 무릎 굽혔다, 펴기, 허리 스트레칭을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걷기 후에는 다리 근육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무릎 통증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날씨와 환경에 따른 주의사항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장마철이나 한여름, 한겨울에는 무리한 걷기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 빙판길은 노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이웃 한정희님은 겨울에 산책하다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6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으셨는데도 여전히 불편하게 걸으십니다. 걷기가 건강을 위한 것인데 이렇게 큰 부상으로 이어진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박준혁 기상 전문가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는 실외 운동을 자제하고 기온이 32도 이상이거나 5도 이하일 때도 걷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이런 날에는 실내 걷기나 다른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가 지금은 실내 걷기를 많이 합니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을 천천히 걷거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기도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좋은 대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건강 상태를 고려한 걷기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 당뇨가 있는 분, 관절염이 있는 분, 각자에게 맞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희 주치의 이수진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영호님의 무릎 상태를 고려하면 평지에서 30분 이내로 일주일에 34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꼭 쿠션이 좋은 걷기 전용 신발을 신으세요. 우리 동네 걷기 모임의 최재형님은 당뇨가 있어서 의사의 조언에 따라 식후 30분에 15분씩 하루 3번 걷기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반면 송미란님은 척추협착증이 있어서 지팡이를 짚고 10분씩만 걷고 계시죠. 이렇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걷기 방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통증이 있다면 그것은 몸이 이대로는 안 돼 라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걷기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 김영호는 이제 매일 30분, 약 2km 정도만 걷고 있습니다. 그것도 월, 수, 금에만요. 그리고 걷기 전후로 스트레칭을 반드시 합니다.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걷기의 위험성과 올바른 방법을 알았으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걷기를 대체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저 김영호는 무릎 문제로 걷기를 줄인 후 다른 운동을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운동을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중에 만난 민지원 재활치료사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김영호님,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운동보다는 여러 종류의 운동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영, 요가, 근력 운동은 걷기보다 관절의 부담이 적으면서도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대체 운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정말 놀라운 운동이에요. 물속에서는 체중의 약 90%가 감소하기 때문에 관절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가능합니다. 저는 처음에 창피했습니다. 70대 노인이 수영장에 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우리 동네 실버 수영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놀랍게도 저 같은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임혜진 수영 강사는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도록 천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2달 만에 저는 물속에서 10분 동안 천천히 수영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30분까지 가능합니다. 무릎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상체 근력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수영 교실의 최고령자인 박영수님은 82세인데도 저보다 더 잘 수영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수영이 이렇게 좋은 운동인 줄 이제야 알았어 라고 하셨죠. 두 번째 추천 운동은 요가와 스트레칭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요가, 그거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지연 요가 강사님이 노인을 위한 특별 클래스를 열어주셨고, 거기서 실버 요가의 놀라운 효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가는 유연성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 근력, 집중력까지 향상시킵니다. 특히 의자를 이용한 앉은 자세 요가는 관절에 부담 없이 할 수 있어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 딱 맞는 운동이었습니다. 저희 요가 수업에서 만난 정미경님은 요가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허리둘레가 5cm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김정우님은 요가 덕분에 10년간 앓던 만성 허리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노인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근력 운동, 그건 젊은이들이 몸 만들려고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최동훈 노인체육학 교수는 65세 이후에는 매년 약 35%의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일상생활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적절한 근력 운동은 노인에게 더욱 필수적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무거운 웨이트가 아니라 가벼운 아령이나 탄력 밴드, 심지어 물병을 들고 하는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500m 생수병을 들고 하는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팔을 위아래 옆으로 들어 올리는 간단한 동작이었죠. 한 달 후에는 1kg 아령으로 바꿨고 지금은 2kg 아령으로 주 3회 운동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장바구니를 들 때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근력 운동의 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외에도 실내 자전거, 일리프티컬 머신, 수중 걷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걷기와 비슷한 심폐 효과를 주면서도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은 훨씬 적습니다. 저는 실내 자전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20분까지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의 운동 모임에서 만난 장혜숙님은 무릎 수술 후 걷기가 힘들어 수중 걷기를 시작하셨는데 3개월 만에 체중이 5kg 감량되었다고 합니다. 물속에서 걷는 것은 지상에서 걷는 것보다 약 12배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송지영 스포츠의학 전문가는 노년기에는 한 가지 운동만 고집하기보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을 골고루 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합니다.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주간 운동 계획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30분 천천히 걷기와 20분 근력 운동, 화요일 30분 수영, 수요일 30분 요가, 목요일 20분 실내 자전거, 금요일 30분 천천히 걷기와 20분 근력 운동, 주말 가벼운 스트레칭과 휴식.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번갈아 가며 하니 지루하지도 않고 한 부위에만 무리가 가지 않아 부상 위험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같은 시간을 운동해도 걷기만 했을 때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김영성님은 78세인데도 이런 균형 잡힌 운동을 5년째 지속하고 계십니다. 병원에 거의 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시고 젊은 사람처럼 활기차게 생활하십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 매일 같은 운동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는 거야. 몸이 질리지 않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걷기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시작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 김영호도 평생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인데 70대에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즐기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무릎 통증으로 걷기를 줄인 후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지영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는 감사 일기를 쓰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매일 저녁 아내와 함께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나누고 기록합니다. 오늘 손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같은 작은 일들이지만 이런 습관이 제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명상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명상 모임의 황미영님은 명상을 시작한 후 혈압약 용량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4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예방의학 전문가 정성훈 교수는 많은 노인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지만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제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릎 상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히 체크합니다. 얼마 전 검진에서는 비타민 D 부족이 발견되어 햇빛을 더 쬐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이웃 정민수님은 정기 검진에서 초기 대장암이 발견되었는데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정기 검진이 제 생명을 구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사례를 보면 정기 검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활동과 관계 유지입니다. 노인심리학 전문가 이지원 교수는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습니다. 정기적인 사회활동은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증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건강관리에서 10년, 20년 동안의 차이는 노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신체적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 안에서도 최대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도 무릎 문제로 좌절했지만 방법을 바꾸어 지금은 더 건강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지혜 담은 노후 채널에서 노년기 건강과 행복한 삶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